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의 박지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한 리딩입니다. 내 다음 연애 상대를 바라보는 리딩인 거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리딩은 아무리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래도 그저 다음 연애 상대일 뿐이지, 이 지금 나오는 거에 적합한 분들이라 해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리딩이 아니에요. 물론 이 다음 인연을 만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과 오래오래 만나고 평생을 약속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치만 너무 이 영상 자체를 보실 때, 평생에 걸친 지금 사람보다 더 좋은, 이전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오히려 별로 더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이 다음에 만날 사람에 대한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때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고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번 연애가 안 좋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애 때 이번 연애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늘 전제에 깔고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마치 내 이번 연애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이 다음 사람은 다 없애줄 것처럼, 마치 정말 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처럼. 근데 아니거든요. 또 노력해야 돼요.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나와 너가 다르고, 그 사람이랑 만나면 이 사람하고 기존에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하고 안 맞고 좋았던 부분이 이 사람하고는 또 달라지는 것뿐이지, 정도의 차이. 그러면서 우리도 성숙해지고 상대도 그렇고, 그쵸? 그거의 차이지. 이 연애, 내가 과거, 이 모든 답답한 이 기존의 연애를 완전히 탈피시켜줄 만한 드라마틱한 사람을 상상한다? 이거는 정말 현실적이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타로카드 리딩을 보면서 그냥 현실에서 못다한 것들을 내가 그냥 듣고 그냥 내 자기 위로하고 싶다, 그러려고 난 타로 본다 라고 하시는 거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봐요. 타로가 무슨 드라마의 어떤 그런, 그죠, 소설을 쓰는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이 리딩을 들어주실 때에도 내가 이 다음 사람에 대한 리딩이구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 또 장단점이 있겠구나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설령 여기에 다 좋은 요소만 있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은 내가 참고하고 하면 되겠다 라고 그냥 재밌게 넘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아셨죠? 그러면 리딩 들어갈게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5번 순서대로 있고요. 일시정지를 해두신 다음에 카드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골라주세요.
자, 1번 분들, 리딩을 들어갈게요. 자, 1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에너자이틱한 기운.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기운일 거예요. 변동, 변화, 흐름을 타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실 확률이 높고요.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혹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만나게 될 시기에는 이 사람의 이제 기존 직업 자체가 이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 시기라거나 생각 중이라거나 이제 뭐 내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 혹은 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곧 승진을 앞두고 있어 승진을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가 지금 여기서 주로 내 일하는 이 영역 자체가 이 지역인데 내가 곧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아. 가게 될 거야. 혹은 왔다 갔다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보고 사실 이분이 영업을 하네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정말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그냥 딱 이 하나의 키워드만 보고 이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영업이겠구나. 직업을 생각할 때 이렇게는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너무나 좁아지거든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하는 느낌들의 오늘 해석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고 변화, 흐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영업직일 확률 높겠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일 확률 높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그것과 포함해서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변동도 하필 여러분을 만났을 시기에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거나 또 뭐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거나 그죠? 승진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직업 혹은 뭐 내 업 자체를 좀 직종을 변경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직종은 똑같되 내가 회사만 좀 변경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을 만났을 때의 그 시점에 그 시점에 혹은 살짝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과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같이 변화하는 그 흐름에 타고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이런 거에 막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등등 두 분의 케미 자체가 좋아요. 에너지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면서 더 활발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정적인 사람이었다거나 말이 없고 차분해. 감정 표현도 원래 잘 안 해. 좀 이렇게 참는 성격이 아니면 친구들하고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연인 관계 안에서는 말을 좀 잘 안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있을 땐 오히려 여러분의 대인관계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사람을 불러 들여오는 듯한 이런 기운으로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주변 환경도 많이 기운이 상승되고 여러분도 이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해서 그래요. 이거는 뭐 하면 그죠? 왔다 갔다 핑퐁도 잘 되고 이 끊임이 없을 거예요. 어떤 주제를 하나 탁 던져줘도 그래 척하면 척이다 이게 나올 만한 그럴 정도의 그 케미스트리가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눈빛 자체도 좀 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계절로 친다면 여러분 여름의 끝 가을의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락부락한 근육이라던가 근육질의 몸일 수도 있지만 근육질이 완전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질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제 보통 그 여러분도 인바디 하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체지방과 그죠 근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확실히 그냥 이 사람을 봤을 땐 체지방보단 근력으로 다져진 몸이다라고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조금 탄탄하고 슬림하더라도 좀 탄탄하고 이렇게 뭔가가 좀 다져진
느낌이 드는 몸매의 소유자일 것이다. 여러분하고 술 친구 혹은 카페 투어 같은 것들을 다닐 정도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의 취향이 되게 비슷해요.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미식가라 그러죠. 그런 게 여러분하고 좀 비슷해요. 입맛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같이 다니고 뭐 먹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이제 뭐 먹고 풀고 이런 게 좀 재미가 있고 그런 게 잘 맞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좀 몸의 대화로 풀어내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이 좀 강하기도 하고 섹시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통제를 잘해요. 성욕이 강하다고 무조건 막 어머 이러면 안 되는 건 성욕이 누구나 강할 수 있어요. 뭐 누구는 적을 수 있고 정도의 차이인데 다만 이걸 내가 조절을 하고 통제를 하고 사느냐, 뭐 통제를 못 하느냐, 막 절제도 못하고 막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사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분은 통제를 잘해요. 근데 통제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분을 정말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섹시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어긋날 거고요. 좀 풀어주고 인정하고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칭찬해주면 오히려 더 잘하려고 그럴 거예요. 더 하려고,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좀 이 사람한테는 유독 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유독 더. 칭찬받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동으로 갚아줘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서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 자체가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싸움 하나가 나더라도 일단 두 분은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감정적으로 욱해버렸을 때 누구 한 사람은 참아야 돼요. 그때만 잠깐 벗어나시면 돼요. 이분하고의 만나실 때의 주의점은 잠깐 싸움은 잠깐 멈추시면 돼요. 잠깐 연락 안 해도 돼요. 그거에 너무 겁내하실 필요도 없고, 감정이 격해진다 싶으면 잠깐 연락 안 하고 이 이후에 연락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크게 뒤끝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감정이 좀 차분해졌을 때 이야기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에서 있다가 깊은 얘기나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을 때, 속 얘기라던가 뭐 가정사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정말 의외다. 이렇게 되게 재밌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이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여러분, 두 분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비슷하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좀 공감대 형성 자체가 조금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공감대 형성 자체가 좀 되면서 서로가 되게 끈끈해지는 스타일일 거고, 일단 보자면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한 워커홀릭이에요. 벌써부터 겁내지 마세요. 워커홀릭이라고 무조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본인 인생 책임지고 그래야 상대방도 책임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무조건 워커홀릭이라 그래서 일만 매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금융 지식도 많을 뿐더러 그러니까 좀 트여 있어요. 재테크나 이런 쪽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돈을요 그냥 허투루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쇠다 뭐 스크루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허튼 데 쓰려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하나 사더라도 그럼 차라리 제대로 비싼 걸 사서 제대로 된 걸 사서 오래 입자, 오래 활용하자 라는 주의이고 투자 가치가 높은 것에 돈을 쓰려고 할 것이고 이게 그냥 헛돈 쓰는 거 있죠. 그냥 이렇게 쉽게 일회성으로 쓰고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이런 소비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뭐 주고받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에게 차라리 뭐 제대로 된 걸 사주려고 한다거나 제대로 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자기가 도움이 되려고 한다거나 라고 하지 그냥 뭐 자잘한 거 그냥 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쓰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한테도 이 사람은 좀 되게 검소해 보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치 부리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이게 싫으면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단점처럼 보이진 않아요. 일단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거라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서로 이끌리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 리딩을 듣고 있는 이번 여러분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뭐 여자를 위한 리딩은 아니고 또 남자를 위한 리딩만도 아니니까 여러분의 성별이 어떻게 됐던 간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모성애 혹은 부성애를 이끄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일도 잘해 열심히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되게 채워주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그런 뭔가 되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좀 안쓰럽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거고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번 분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부드러움, 아이 같음, 순수함,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번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을 거고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일에 몰두하고 일이 우선이고 막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눈에는 보일 거고 여러분 또한 바쁘고 서로 바쁠 때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연애를 하기 위해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의 굉장히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생긴 게 어떻고 뭐 어떤 식의 표정을 갖고 있던 간에 그러는 거고 이분의 직업 좀 보자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요즘 사람 안 상대하는 직업 없죠. 그죠? 사람 많이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다이렉트로 상대를 한다기보다는 하나 걸쳐서 혹은 중간관리자를 걸쳐서 비서를 걸쳐서 아니면 전화, 비대면으로 상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마주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절차를 걸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무슨 어떤 직업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나 혹은 관리자여서 중간에 팀원이나 그저 비서나 누구든 두고 나하고 스케줄을 잡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팀원들하고 한 차례 소통을 한 후에 나한테 컨펌을 받고 일이 진행되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상대를 완전히 그냥 요 앞에서 면전에서 마주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걸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그쵸? 화면을 걸치거나 유선 그죠? 전화를 걸치거나 이렇게 좀 중간에 뭔가가 역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보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디 사장님이다 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수 있고 직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중간다리 좀 걸쳐질 수 있는 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금융 지식이 제가 그쵸 빠삭하다 했어요. 금융권에 종사하거나 경제관념 자체가 정말 제대로 박혀 있고 재테크에 능한 분이에요. 부동산 뭐 관련 임대업 뭐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할 사람 아니면 만날 생각이 없다 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만나면서 차차 알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는 서로 이제 좀 괜한 기싸움 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해서 첫인상이 좀 안 좋아서 괜히 서로 밀당한다거나 기싸움 하거나 상대가 막 굽히고 들어오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뭐지? 라는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괜히 좀 에너지를 좀 쓸 수 있는데 초반엔 그 부분만 오해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계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해지는 계기, 의외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만 가지신다면 편안함을 트게 되고 그 순간 이제 서로 좀 깊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무조건 뭐 연애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막 무조건 우선이어야 되고 무조건 나부터 신경 써야 되고 나하고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 자체에 좀 집착만 안 하신다면 정말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단순하고 수월하고 그냥 막 머리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나도 일종의 좀 배려는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있잖아요. 왜? 저는 배려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가 원하는 배려를 해준 게 아니라 내 딴에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계속 나는 배려를 했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건 이제 배려는 아니죠. 상대는 배려라고 느낀 적이 없으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줬을 때 그게 이제 배려지 사실 내가 배려했다라고 하는 거는 배려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자기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조곤조곤 하면 차분히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막 감정적으로 이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잘 만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다음 연애 상대하고 연애만 하고 끝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5개의 카드 중에서 오늘 결혼, 약혼, 서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은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할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없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 생각 없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결혼할 사람에게 본인이 좀 시간도 투자하고 싶고 제대로 투자하고 싶고 제대로 시간, 에너지 모든 걸 다 쓰고 싶고 내어주고 싶고 정착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신을 내조해 줄 사람. 그러니까 이 내조라는 게 꼭 이제 뭐 나한테 무조건 뭐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막 안에서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정말 시너지 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작용시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을 원해요.
꼭 집에서 살림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상대가 이 사람이 봤을 땐 3번 분들이 탄탄한 직업, 안정된 직업이 있어도 돼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와 같이 내조해주고 외조해주고 막 이런 것들에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좀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강한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서로 뭐 맞벌이를 하고 서로 일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내조 외조 구별할 것 없이 너가 하루는 내조하고 내가 하루는 외조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솔직히 좀 기꺼이 이렇게 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나고 싶다는 이상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아무나 만나진 않을 거예요. 아무나 만나지 않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다가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는 거 싫어.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나는 정착하고 싶고, 난 그 사람한테 내 유일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싶어. 주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고 마음 괜히 쓰면서 골치 아파지기 싫다라고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가정에 대한 이제 본인이 꿈꾸는 가정상이 있어요.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같이 들어와줄 사람을 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엄하기도 하고 가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싶어 해요. 상대방에게. 고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게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을 누군가가 보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 오히려 깔끔해요. 감정에 치우치진 않고 정말로 제대로 나는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시간을 쏟고 제대로 내 역할을 하고 싶고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 이 지금 확신이 좀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막 다 넘어가고 이건 사랑이지 하면서 막 다 치부해버리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깔끔해요. 예. 그러고 이제 외모나 인상을 좀 봐도 왜 이제 흔히 뭐 프리패스 상이다 막 이런 거 있죠. 딱 그냥 정말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굳이 뭐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타입 안 찾아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제3자가 보면 무조건 깔끔하고 젠틀함의 어떤 대명사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지나치게 깔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또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평소에 결혼까진 생각이 없던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결혼 정말 해볼까? 결혼이라는 것 좀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사실 좀 의외로 그냥 우연히 만난다는 느낌보다도 소개로 만날 확률이 높고요. 그냥 아무나 하다가 막 야 너 그냥 받아볼래? 막 이래서 하는 소개라기보다도 정말로 그냥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만나보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과 이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 정말로 소개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소개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3자, 뭐 조력자,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죠. 소개팅, 지인, 그죠? 부모님 소개. 혹은 정말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뭔가를 짝을 염두에 두고 만나게 되는,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서로 되게 닮아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이분은요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좀 감정이 막 널뛰지 않는 부분에서 되게 닮아 있어요. 서로 정적이고 이런 느낌, 그리고 서로가 좀 고생 안 한 느낌, 이런 좀 고생하면서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싶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좀 집안,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도 집안끼리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우리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분들은 결혼까지 꼴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것들도 좋아하는 거겠지만 싫어하는 거 있죠. 서로 싫어하는 거. 이런 게 서로 되게 비슷해요. 내가 뭘 싫어해. 그럼 이 사람도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 사람이랑 여러분하고는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고 왜 안 싸우지? 안 싸우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게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불꽃이 튀고 막 극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너무 좀 사랑하는데 좀 너무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느낌 가끔 들 때는 이 사람한테 이것까지 바라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친구랑 그런 부분은 해소하고 풀거나 내 취미를 갖는다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장점과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주면서까지 나를 다방면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 한 사람이. 이런 생각만 하시지 않으면 돼요. 아셨죠? 그럼 3번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상대방이 인상이 차갑다 그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인상 때문에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상대방 자체가 좀 철벽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이제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는 스타일이 아니라 온다고 하는 여자도 한번 의심해보는 스타일 있죠. 이게 뭐 남자분이라도 적용돼요. 오는 남자 한 번 더 의심해 본다거나 나는 그냥 지금 그러니까 다 그냥 보이니까 어지간히 막 그렇게 막 나대고 이런 사람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찌됐건 이 상대방 자체가 좀 철벽을 치고 예의 바르고 예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을 굉장히 잘 긋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거라는 게 포인트죠. 그건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준 분명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을 거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나한테 문 열진 않겠죠. 본인의 이제 신중한 자체를 여러분의 어떤 진실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좀 허물어진 거죠. 좋게 허물어진 거고 지나치게 세웠던 벽도 여러분 앞에서 좀 이렇게 무너졌죠. 좋게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녹은 거죠. 녹은 거. 사르르 녹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겠고 여러분 앞에서만 유일하게 좀 애교도 부리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귀엽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든 여자든 막 귀엽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벌써부터 막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막 나 애교 부리는 거 질색인데 뭐 이렇게 귀엽게 한다 그래. 싫은데 뭐야 막 이러는데 귀엽다 그래서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귀여운 예를 잘 못 들겠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앞에서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이분은 굉장히 근엄하고요. 무뚝뚝하고 날카로워 보이고 전혀 그럴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해요. 이 주변 평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나다가 주변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말할 거예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닌데? 아, 이분이 그런다고요? 이 사람이 그런다고요? 얘가 이런다고요? 이런 말 많이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유일하게 웃고 좀 따뜻하게 이런 표정 좀 짓고 여러분 되게 막 자상하게 귀엽게 막 애교도 부리고 부드럽게 막 이렇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포커페이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분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가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구나 싶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 스케일도 커요. 목표도 굉장히 정확해요. 본인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장 외에 다른 업이 있을 거고요. 취미로 하는 것들이 마치 본인의 직업처럼 직업과도 같은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고요. 사업을 할 확률도 높아요. 사업가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사업 같은 경우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것저것 뭔가 확장 가능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일단 많아요. 이 사람은 본인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고 좀 뭔가를 이렇게 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마치 그냥 좀 멘토처럼 생각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몸보다는 좀 정신적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정신이라 해서 뭐 정신과 의사인가? 상담가인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그 직업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회사에 다녀요, 이 사람이. A 회사에 다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한 100명이라 쳐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100명이에요. 이 사람이 직장인이라 예를 들자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의 마음도 알아주고 나의 고충도 알아줘요. 고충, 고민 이런 것들 특히 그런 걸 알아주기 때문에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요, 그럼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아, 막 물러 터졌겠군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겠네요. 사람들이 부르면. 아니죠. 이 사람은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철벽을 잘 치고 예의 바르고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선을 잘 긋는다고. 그쵸? 이 사람은요. 본인이 이만큼 에너지를 써줬으면 그만한 대가를 꼭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그냥 내어주는 무언가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초반에 막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한다 그래도 이 사람은 결국에는 다 받을 건 받고 있어요. 정확히 해요. 계산도 정확히 해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만큼 계산적이고 오히려 정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직업적인 애정, 이 사람이 자기 직업에 되게 애정이 많을 거거든요. 이거 인정해 줄 때 여러분하고의 관계는 좋아질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일처럼 되게 생각해주고 궁금해해주고 이 사람 일과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아할 거고 이 사람의 업이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른 거 안 바래요. 따뜻함, 배려, 이해심. 여러분들이 한번 웃어주고 이러면 그거 보는 게 종일 피곤했던 게 날아갈 정도로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너무 좋다. 너랑 있으면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날서 있고 되게 좀 기준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지키고 뭔가 살짝은 좀 강박적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랑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서로 이제 보듬어 주는 것을 굉장히 사랑의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 이 사람한테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유일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죠. 스스로한테도 우리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4번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갈 건데 5번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카드를 봤을 때 어머, 저 칼들은 뭔가요? 제가 타로 카드 보면서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는 카드들만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일단 전혀 없고요.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타로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자, 우선 리딩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은요, 서로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서로의 아픔 때문에 연결고리가 더 단단해지는 사이예요. 서로가 가장 아픈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서로 가장 약한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거고, 한 차례 이렇게까지 아프다는 거는 이 직전의 카드들을 봤을 때에도 이 사람과 나 모두 이 직전에 굉장히 어떠한 아픔이나 혹은 서로의 어떤 트라우마나 안 좋은 기억, 안 좋게 관계가 끝맺었던 기억이라거나 아픔이라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고 쌓였던 분들이라서
서로가 성숙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채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직전의 연애가 서로 좋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고, 연애가 서로 좋지 않았다고 한들 그거에선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과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알아보는 거죠. 아, 이 사람 만나려고 내가 좀 그전에 많이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우연히 계기, 그러니까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기보다는 우연히 어떤 계기로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느낌으로 두 분의 관계는 시작이 되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면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애를 위해서 연애하려고 소개팅해갖고 만난 사이도 아니라서 사랑에 빠지거나 정이 든다거나 이제 서로 좀 생각을 우연찮게 계속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고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막 뭐 사귀려고 내가 막 지금 당장 남자친구 여자친구 필요해 갖고 나간 자리도 아니었고, 나 심지어 지금 요즘 나 연애 생각도 없었어. 근데도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생각이 나다 보니까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관계다. 상대방 또한 좀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도 이 사람 자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기억이나 아픔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카드 뽑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연애 상대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 인연이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음 연애 상대는 꼭 이 직전의 연애 상대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도 없을 확률이 있고, 혹은 정말 좋다 그래도 또 다른 장단점이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 그저 이렇게 받아들여야 훨씬 더 현실성 있게 와닿으실 거다. 그래야 내가 진짜로 그때 직면했을 때 하고 그냥 가져갈 거 딱 가져가고 이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일단은 조금 힘든 상태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더 동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고. 내가 아파봤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심지어 무슨 제가 그렇다 그래서 5번 분들이 지금 안 좋은 연애로 끝난 두 사람이 서로의 연애를 감싸주다가 만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전에 연애가 안 좋게 끝났을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랑 별개로.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거나 그래서 연애할 여유가 전혀 안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내가 이제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을 운명처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연애를 위해서 막 조급하게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닌 때도 서로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커요. 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준다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위로받아요.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요, 굉장히 서로 이 두 분이 만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생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나가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이 내가 지금 살짝 좀 힘든 상황,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두려움들이나 불안함이 이 우리 연애에 미쳐서 상대를 힘들게 할까봐 서로 막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이러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내 과한 이런 감정이 상대에게 부담이나 책임으로 가서 상대를 더 힘들게 할까봐 내가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주다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진짜 그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걸 좀 덜 하려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무슨 배려를 해주다가 안 된다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좋아질 사이도 천천히 너무 더디게 갈 수가 있으니 서로 그냥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표현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모든 커플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결혼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 한번 터놓게 되면요, 서로 누구보다 끈끈해요. 친구 필요 없어요. 이 두 분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베스트 프렌드예요. 가족 필요 없어요, 사실. 이 두 분은. 서로가 가족이에요. 네, 서로를 살려주는 커플이에요. 서로 아픔을 치유해주는 커플이고요. 서로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커플은 예민할 수도 있고 섬세하겠죠. 과정이 그리 편안하지만 않을 수 있지만 초반 과정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안정감을 자꾸만 찾아가는 커플이에요. 연습하면서 서로에게. 그냥 이렇게 딱 묵혀두고 말고 딴 데서 찾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간 되게 고생이 좀 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나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과거처럼 아프게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지? 괜찮겠지? 라고 이렇게 괜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행복해지다 보니까. 사서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을 끊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만남을 가지면서 너무 서로에게 평생이라는 단어로 부담감도 주지 말고 숙제를 주지 마세요. 스스로한테도. 그저 이 시기에 만나게 된 우리의 소중한 인연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하나 그냥 같이 경험하시면 돼요. 매일을 같이 나누시면 되고. 아셨죠? 그래서 5번 분들은 걱정 그만. 걱정 그만하세요. 5번 분들.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지금 뭔가가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셨던 간에 걱정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 자꾸 다음 연애까지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걱정을 계속 안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 다행히도 상대는 그것을 다 허용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다행히도. 서로가. 그러나 이게 이제 계속 지속돼봤자 좋은 영향을 줄 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새롭게 연애를 할 마음이 있다. 난 그래서 그냥 정말 사실 반신반의하며 이 영상을 봤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걱정을 습관화하지 마시고요. 좋은 생각을 그냥 하세요. 좋은 생각 하라는 거 뭐 누가 말은 못해? 그럼 말은 못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쵸?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 뭐 쉬우면 했지. 쉬우면 하면 돼요. 안 좋은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걱정도 사실 내가 굳이 그런 습관 들이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5번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은 힘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전 카드만 봐도. 아셨죠? 5번 분들은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